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양 철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플라톤이 얘기했던 민주주의의 한계,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들었던 그 하나의 이야기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국가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의 한계는 또 어떤 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비판했다고 해서 플라톤이 뭐 반민주주의자라든가 아니면 뭐 공산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꼭 굳이 따지자면 뭐 공산주의자니 뭐 사회주의자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민주주의의 한계를 얘기했던 이유가 이제 자신의 스승인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그 직접 민주정치, 그 이제 시민들의 판결에 의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스승이 죽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시를 많이 들었어요. 일화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제자들한테 어떠한 개념이라든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제 주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법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 법의 경우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일화를 많이 들었어요. 우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그러면 민주주의의 이제 한계를 보여주는, 펜이 잘 안 나오는데 딴 걸로 바꾸겠습니다. 네, 플라톤이 말하는 이 민주주의 한계. 이런 예시를 듭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이 배에는 이제 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구성원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선원이 있고 항해사가 있으며 선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겠죠. 선원은 여러 명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선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근시안적인 사람이에요. 근시안적인 사람. 그리고 약간 이제 귀가 먹은 사람이에요. 귀가 먹음. 그리고 이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점성술이라든가 별을 읽는 사람. 이 별을 읽는 사람이라는 게 조금 어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별을 통해서 이제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날씨 기후 같은 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플라톤은. 이렇게 해서 별을 읽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별을 읽는 사람이 항해사였는데, 이 항해사의 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내성적이고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 예,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이제 뭐냐면은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인기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 배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기 때문에. 근데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이 선원들은 이제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보통 이제 목적지에 이제 항해를 하려고 할 때, 그 목적지에 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방향이 여러 가지의 갈림길이 나오거나 이러면 뭐 계곡 같은 데 있잖아요. 배가 가는 데 있어서. 계곡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이렇게 뭐 두 갈래 길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수로가 이어지는 그런 길들 알죠? 예. 머릿속으로 충분히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갈림길 같은 데에서 이제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을 합니다. 이 선장과 선원들은. 근데 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기로 하는데, 이 항해사는 인기가 없고 내성적이고 소심하지만 되게 많이 숙련된 사람인 거예요. 이 별을 읽는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라톤이 이 예시에서 가정하는 바에 따르면은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러한 항해사가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통이 잘 안 된 거예요. 예, 선장하고 선원들하고 항해사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선장하고 선원들끼리는 소통이 오히려 잘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갈림길에서 이제 막 애매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예. 길이 이제 선장도 선원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수결의 원칙으로 뭐를 정하느냐? 카리스마 있고 설득력 있는 사람의 얘기를 따르자라고 이제 얘네들이 합의를 보는 거예요. 선원들이.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더 설득력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따르자고 해서 결국 선장이 얘기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선장 같은 경우에는 근시안적이고 귀가 먹은 사람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좀 남성적이고 좀 이렇게 나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카리스마적인 약간 이러한 측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해사가 하는 얘기들은 이제 선원의 입장에서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은 거죠. 예. 왜냐면은 이제 인기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하니까. 예. 아무리 이 사람이 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 한들, 예. 이 사람들 이제 선원들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고, 예. 항해사가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항해사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선장 같은 경우에는 B로 가자고 한 거고, 이 항해사 같은 경우는 A로 가자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선장이 이제 B로 가자고 이제 우기면서 카리스마 있게 나서니까 선원들은 선장의 말을 따르는 거죠. 항해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A의 길을 가지 않고 B를 선택함으로써 길을 잃고 완전히 이제 고립됩니다. 고립돼 가지고 결국 굶어 죽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 예시가. 이제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단순히 뭐 배를 뭐 여러 명이 같이 타가지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다가 망했다가 교훈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의 한계를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항해사는 한마디로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소수의 어떤 그런 지식인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야에 숨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뭐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좀 대중의 영합적인 그런 정책을 피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소신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 실질적으로. 예,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예,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선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전문 지식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전문 지식이라든가 확실한 근거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대중들의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중들은 이제 선원들이겠죠. 선원들이 대중들인데 하나의 국가라고 봤을 때, 이 민주주의 체계라고 봤을 때, 그래서 민중들이 즉 대중들이 다수결이라고 말하는 것, 즉 다수결은 여기서 뭐를 의미하냐면은 가장 공정한 제도, 가장 공정한 제도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수결이라는 말에서.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다수결의 원칙이 함의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다수결을 따르면 그래도 그나마 가장 공정한 제도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다수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수결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렇게 가장 공정하게 여겨지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선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수준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준. 이 수준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이 대중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즉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대의제를 많이 선택해서 뭐 의회 같은 데에서 나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많이 뽑잖아요. 현대 이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의 수준이 일정 수준에 다다라 있지 않는 이상은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적인 한마디로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포퓰리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울게요. 예, 정신이 없네. 뭐 어디를 지울까? 바다 한가운데 지어버립시다. 예. 그리고 배도 지어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있죠. 포퓰리즘. 이 인기 영합주의적인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대중들이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 이르러 있지 않는 이상, 예, 각성까지도 아니고 충분한 어느 정도의 이러한 정치적인 이러한 안목이라든가 정책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준이 기준치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이러한 포퓰리즘에 휩쓸려 가지고 선장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한마디로 쉽게 설명해서 소수들마저도 이러한 포퓰리즘에 휩쓸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뭐 선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표현하지? 이거를 막 몰아간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몰아가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이제 물타기 맞아 물타기란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한마디로 이런 물타기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대중들에서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이 몇몇이 있다고 해도 뭐 한두 세 명 정도의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뭐 선원이 한 50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뭐 한 47명이 수준이 다 그냥 뭐 놀고 먹자 뭐 나는 뭐 두려울 거 없다 그리고 뭐 나는 뭐 항해술 같은 거 관심 없고 뭐 점성술 그런 거 알 바 아니고 날씨 어떻든 말든 어차피 그거는 뭐 인생이라는 게 뭐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뭐 폭풍우 몰아치고 뭐 해일 일어나고 그런 거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면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러한 개인적 선호에 의해서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 제가 뭐 이렇게 좀 말을 좀 길게 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다시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포퓰리즘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결국 이 항해사가 인기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이 개인의 역량이죠. 이거는. 개인의 이러한 속성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대중들은 결국 자신의 어떠한 그런 개인적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포퓰리즘적인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결국 다수결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지 않은 충분히 결함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잘못된 이러한 지도자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잘못된 지도자나 잘못된 정책을. 이게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가 이제 직접 민주 정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떤 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였어요. 근데 그러한 법에 대해 전문 지식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맡긴 게 아니에요, 사실상. 민중 재판이었어요. 그러면은 민중 재판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민중들 한마디로 이 선원들이 얼마나 이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쵸. 그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뭐 뚜렷하게 어떤 확고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뭐 법적 지식 같은 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고 한마디로 소수의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거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소수가 아무리 올바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제대로 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결국 개인의 선호, 즉 다수가 가지고 있는 다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러한 스탠스,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인기 영합주의에서 이렇게 배척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인기 영합주의에서 배척되게 된다면 결국엔 정책이라든가 어떠한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제가 무슨 뭐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뭐 이러한 약간 반동분자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죠. 예. 민주주의 말고 무슨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도를 선택할 거냐 하면 또 애매해요. 그죠? 예. 민주주의가 그나마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그나마 나은 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만큼 합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권이나 어떤 평등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봤을 때 중우정치로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우정치. 예. 어리석은 무리들의 정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예.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예,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라톤이 말하는 그 이 항해사 선원들,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와 함께 민주주의의 한계가 어떤 점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한번 이제 뭐 다루면 좋겠지만,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철학자이고, 예, 제가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할 만큼 오히려 이렇게 자료, 시중에 이제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 개인적으로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저는 더 가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민주주의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